바다에도 숲이 있습니다. 바람에 숲속 나뭇잎이 흩날리듯 바다숲의 해조류 잎들도 조류의 흐름에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제 키를 몇 배는 넘어서는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들이 이곳 제주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바닷 물고기들도 볼 수 있었어요. 제주에서 처음 다이빙을 한 건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후로 참 많이도 바닷속을 다녔는데 사실 이번 다이빙은 손에 꼽히도록 정말 심장이 요동치는 다이빙이었답니다. 아름다운 수지 맨드라미 연산어들도 크기가 남달랐고요. 군소, 해삼도 역대급 사이즈를 자랑했어요. 제가 출연자로 참가한 프로젝트라 눈으로만 보고 카메라로 담지 못해서 아쉬운 장면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닥에 인간이 만들어낸 바다숲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모래바닥에 인공어초가 세워지고 어초에 해조류를 심고 나니 해조류를 먹는 조식동물이 살게 되고 또 조식동물을 먹이로 하는 해양생물들이 살게 되면서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게 살아 숨쉬는 바다숲이 되었습니다. 바다식목일을 맞아 송현씨와 거제 최연소 해녀 대상군 소희씨는 해양수산부의 바다숲 조성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희망을 같이 느껴봐요.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이에요. 지난 4월 해양수산부의 바다식목일 특집 유튜브 촬영을 하러 제주 성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때 촬영했던 영상을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해 주셔서 제가 편집과 내레이션을 더해서 만들었어요. 송현씨의 인터뷰가 살아있는 진또배기 바다식목일 특집 영상은 해수부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해수부 채널에 가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촬영은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요즘 해녀 채널의 7년차 거제 해녀 소희씨. 여러분, 해녀가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 거 아시죠? 소희씨는 대상군이랍니다. 오, 대상군! 보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저희 첫 만남인데도 친자매 찐캠이었다는데 밝은 성격의 소희씨와의 시간이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거제에 가서 일하시는 모습 촬영하기로 다음 만남도 찜했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 송현씨와 거제 최연소 대상군 해녀 소희의 오늘 미션은 무엇일까요? 설명해드리기 전에 바다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석회 성분을 가진 조류로 하얗게 뒤덮이는 바다 사막화 갯녹음 현상. 이 갯녹음 때문에 망가지는 바다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닷속 모래바닥에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어초에 해조류를 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귀한 과정의 영상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닥에 처음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모습이에요. 한국수자원공단 전문가님들이 해당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산업잠수 현장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이런 귀한 영상을 제공해주신 해수부와 한국수자원공단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실러버 여러분께도 그래서 오래 보여드려요. 시야도 잘 안 나오는 포인트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막과 같은 척박하고 메마른 공간에 희망이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삐죽삐죽 솟아있는 것들이 케이블 타이예요. 이 케이블 타이에 해조류를 묶어서 이식을 할 거랍니다. 1차적인 이식 조류는 감태가 될 거예요. 영상에 보이는 어초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많은 어초를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씩 열을 맞춰서 투하를 하고 거기에 해조류를 하나씩 이식하고 또 매일같이 관리했을 전문가님들을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찡하고 감사하고 또 저는 저의 책임인 어떤 전달자로서의 소임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다숲 조성 사업이 육지보다 어려운 점은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한번 오면 완전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나무가 심은 지 1년 된 것보단 3년 된 게 훨씬 큰 것처럼 바다숲 포인트도 당연히 오래 가꾼 포인트가 더 풍성하게 조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관리 기간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에 어느 시기에 그 포인트가 태풍과 같이 큰 자연재해의 타격을 입으면 바다숲이 완전히 쓸려 나가 버려가지고 다시 첫 시작처럼 완전 황폐하게 돌아가 버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님들은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을 경험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진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들처럼 매일매일 날씨에 이렇게 조마조마한 분들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간이 바다에게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늘 미안했는데 바다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점이 좀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바다 식목일 기념 저와 소희 씨의 미션은 바다숲 포인트에 들어가서 조류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또 해조류를 먹는 조식 동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요, 지난 11년의 수중 생활 동안 해양 생물에 손을 대본 경험이 거의 전무한데 처음으로 소라, 군소, 해삼 등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 포인트는 조성된 지 약 3개월 차인 평대 해안 포인트였어요.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감태들이 엄청 잘 자리 잡고 있네. 조식동물을 수거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내 눈엔 안 보이네. 조식동물들이 별로 없어서 감태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건가 봐 하면서 여느 다이빙처럼 지켜보는 다이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님께서 헐거워진 감태들을 케이블 타이로 다시 꽉 조여주는 작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때 대상군 소희 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입수한 지 한 3분 지난 것 같았는데 소희 씨의 수거망에는 왜 때문에 벌써 뭐가 가득 들어있는 거죠? 역시 해녀 클래스 대상군. 제 눈엔 안 보이는 소라를 보는 능력이 소희 씨 눈에는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쯤 되면 누가 소희 씨를 위해서 좀 깔아둔 것처럼 너무 많은데 나는 뭐지? 이게 뭐 조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바다숲 포인트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방생을 해줄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라가 만선이로구나. 저기요, 저도 소라 봤는데 누가 좀 봐주지. 저 처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조금인가? 그래도 저도 바다숲을 위해 뭔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제 나름으론 열심히 소라를 찾아다니다가 모래바닥에서 광어님을 발견했습니다. 안녕, 반가워. 네가 3년 전에 오빠랑 나랑 제주에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던 그 광어 친구니? 에휴, 나 여기 누울란다. 광어의 돌아간 눈높이에 맞게 저도 잠시 누워봤습니다. 황량한 바다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군이 사는 생태계가 생성되다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생전 처음 다이빙하면서 소라 제거 작업도 해보고 사막에서 만들어진 살아 숨지는 바다숲을 만난 벅찬 마음을 안고 첫 번째 포인트를 떠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 포인트는 종달리 바다숲이에요.
바다숲 조성 사업은 4년차가 되면 정해둔 일정 수준의 기준만큼 숲이 잘 조성됐다고 판단이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관리 주체를 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수부는 또 다른 새로운 포인트를 선정해서 바다숲을 또 새로 조성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숲이 잘 조성됐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종달리 해안을 찾아가는 전문가님들의 표정이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했답니다. 그런데 대해살이 때 좀 늦은 오후라서 물이 엄청나게 갈 때라서 하강라인을 붙잡고 꾸역꾸역 내려갔는데요. 진짜 저 간만에 조류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해조류들 가로로 누운 거 보이시죠? 우와, 숲이다. 여기는 정말 숲이라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풍성하게 자란 감태들과 하염없이 길게 늘어진 모자반들,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 군소, 소라, 큰 물고기들까지 정말 화려했습니다. 사실 저는 강사가 되기까지 거의 모든 교육 다이빙을 국내 바다에서 했었고 국내 바다 다이빙을 하면서 감동받았던 경험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달리 바다숲에서 저 정말 아주 오랜만에 맞아, 나 이래서 다이빙 했었어 하고 좀 잊어버렸었던 것 같은 다이버의 열정과 희열을 느꼈어요. 제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제 눈과 마음에만 담긴 제 키만한 연산호, 진짜 제 팔뚝만한 군소, 제 허벅지만한 홍해삼은 거짓말처럼 간직해야 해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저 참 행복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다이빙 타임이 왜 이렇게 짧아? 라고 느꼈어요. 저 조류 차고 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벌써 출스죠?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바다숲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 바다숲의 일원으로 출연자로 왔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카메라도 없는 곳에서 다이버로 관람을 하고 다녔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소희 씨랑 같이 열심히 조식 동물들을 망에 넣었는데요. 군소가 보라색 색소를 뿜어냅니다. 화가 많이 났니? 미안해. 바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저는 늘 인간이 바다와 해양 생물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받기만 하면서 그들을 아프고 죽게만 만들고 있다는 자책감에 많이 마음도 아프고 무기력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쓰레기나 폐허구를 수거하거나 플라스틱을 줄이기 같은 것은 그냥 속도를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바다 환경 문제 해결 방식이나 바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베푸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다숲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거다. 저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도 바다에게 새로운 집과 양식을 줄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냥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오래 머물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 그런 윤택하고 생기 넘치는 세상을 말이죠.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시간 동안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또 계획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깊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2018년에 촬영된 영덕 대진 바다숲이래요. 이곳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정말 아름답죠.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한 장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이번처럼 유래성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님들처럼 바다숲 곁에 살면서 어초를 제가 직접 설치한다거나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해조류를 관리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양생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해양생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바다와 해양생물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으로 바다를 위해 계속 무언가 해보려고 해요. 바다를 사랑하는 씨러버 여러분, 여러분이 제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더 모아주세요.